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립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립 구간 안에서 현재 공탐지수 47 가리키고 있죠. 이제는 노란색 게이지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불붙은 매수세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한 해를 봤을 때 하락 기조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얘기들 여태까지 계속 나눠왔었죠. 그렇다면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렸다라고도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립 구간 안에서 방심을 하면서 손실을 키우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는 모습까지 나올런지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도 조금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도 하루 사이에 다시 한번 또 큰 폭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 나왔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24시간 전 대비해서 4%가량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죠. 현재로서는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2조 5,700억 달러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2조 4,700억 달러였는데 하루 사이에 1,000억 달러가 훅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9%도 넘게 시가총액이 상승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은 지지부진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자리만을 지켜주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도 새로운 영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조금 기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온체인 데이터는 바로 미결제 약정인데요. 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에서 나타나다시피 미결제 약정, 지난 3월 14일 이후로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15일에서 16일에는 굉장히 훅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때도 굉장히 올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도 지금 미결제 약정이 더 증가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기세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8까지 비트코인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일단 8로 돌아서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걸 대비를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얘기 들어봐야겠죠. 50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전날 대비해서는 얼만큼 뛰었는지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트맵은 1시간 전 대비한 움직임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소폭이지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75,0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하면서 오후 동안에 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0.27%의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355달러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에서는 XRP가 1시간 전 대비해서도 오름세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1.6달러까지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 굉장히 답답함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조금은 물만
만난 고기처럼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XRP를 제외하고서는 솔라나도 지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줬었던 하이퍼리퀴드도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 안에서 도지코인은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빨간색을 띠고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면서 그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얘기가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집중을 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선대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처음으로 예상했던 대로 76K 선을 밟았고요. 현재 지금은 또 횡보 레인지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메이저 코인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데이터를 참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끝까지 꼭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에서도 그렇고 제가 유독 싱글벙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은 더 활기차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바구음이 지어질 때쯤 늘 항상 또 실망스러운 흐름이 뒤따라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할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수많은 내용들 중에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밸런스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호재며 악재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자면 일단 또 한 번 내려간다라는 게 조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 네.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뭐 비트코인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또 이렇게 크립토 시장 자체를 좀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 크립토 시장의 호재와 악재 같은 경우는 이번 3월달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이 내용 안에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알트코인 대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미넌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베어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에요. 오. 제가 지금 이제 돌파를 했지만 베어 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패턴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넘어가서 일단 호재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TF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공백이 채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인들 그리고 어떤 집단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었더라면 지금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쵸. 기관 자금이라는 건 좀 단단한 친구, 무거운 친구잖아요. 아령을 치면은 이제 10kg 정도? 우리 개인들은 한 5kg 정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만큼 좀 단단한 자금들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금융기관, 전통 금융기관처럼 형성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데이터는 안 들고 왔지만 현재 ETF 자금은 아직까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 뭐 순유입되었다가 조금만 이제 좀 흐트러져 버리면 또 유출돼 버리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 코인 크립토 시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체 이동성 자산이다 보니까 좀 맞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대체 이제 유동 자산이 어떤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내 현금 들고 있다가 현금들만 들고 재미가 없잖아요. 당장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거에 잠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금들도 유입됐다가 금방 빠졌다가 방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오일 쇼크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오일값이 오르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오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당장적으로 어떤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짐작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또한 이제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린 거는 유동성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호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좀 강력하게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드는 부분이고 근데 왜 정쟁이 왜 호재냐라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 이 중동 정쟁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30년째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 지금은 이제 제가 4단계로 좀 분류를 했는데 첫 네. 번째 대리전입니다. 지금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직접적인 정쟁, 국지전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대리, 쉽게 말하면 뭐 후티, 예멘의 후티 뭐 이렇게 의용군이라든지 뭐 기타적인 그런 이제 대리전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언론 플레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하겠다, 뭐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할 수도 있다. 경고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세 번째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아마 그렇죠. 많은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을 건데 봉쇄가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네 번째는 바로 이제 국토전, 그 국지전이죠. 미국과 이란 직접적 정쟁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정쟁이 이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빠르게 또 미국이랑 이란 정쟁이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호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는 정말 말 그대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호재가 돌아서서 당장의 내일만 돼도 갑자기 악재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이었어요. 그 부분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 사람들께서도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반등장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 보유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호재와 더불어서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는 건 맞지만 짚어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의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속성 여부를 봤을 때는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죠. 기관들도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일이고요. 지금은 잠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긴장이 완화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또 격화될 움직임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호재가 내일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혹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꼭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건지 반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재가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악재도 언젠가는 빛을 또 발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네, 것들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보다는 예측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좀 저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뒷내용에는 제가 비싼 미국 같은 색깔은 아니지만 비싼 사례들을 몇 개 들고 왔는데 네. 일단 지금 레버리지 구조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결제 약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 미결제 약장은 방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펀딩 해시 레이트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는 이제 롱 펀딩이라고 해서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이제 그 미결제 약정들이 과열이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네. 그러면서 굉장히 파급적인 힘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상승을 주더라도 이제 음펌이라 부릅니다. 이제 떨어지는 걸 베팅하시는 분들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OI가 이렇게 좀 많이 상승되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이제 들더라고요. 오. 근데 아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청산 구조가 일어나 버리면 특히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도미노식 청산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폭락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고 있지만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사실 이제 추후적 시간 지났을 때 악재로 좀 발생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들고 온 내용들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사이클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심히 봤어요. 페페, 뭐 민코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맞아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건 이제 뭐 사실 정해진 법칙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들고 온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 가열 구조가 아직도 비트코인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죠. 네. 일단 지금 알트코인 급등이 나는데 민코인이 가열됐을 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파생 상품이 거래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나타났던 것처럼 전형적인 버블 구조가 발생이 되고 또 도미노식 하락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들을 조금 놓고 봤을 때 네. 밈코인이 이제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이 곧 있으면 꺾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는 이게 걸까요? 기간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기간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거시 매크로적인 부분과 차트를 연관시킬 때는 네. 이제 언제쯤 발생될까라는 물음표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AP통신이나 로이터 신문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신호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트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지표적인 부분 그리고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좀 엮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구조는 일단 4월 달에 한번 4월 달 정도에는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과열되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지금 시점만 놓고 본다면 완벽하게 과열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파생상품 시장 안에서 지금 숏 스퀴즈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이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도미노처럼 다시 한번 또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과열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경각심을 가져봐야겠죠. 특히나 밈코인이 오름세가 나타난다라면은 우리가 조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 주면서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지 여기에서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올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추이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크립토 시장을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안에서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진짜 앞자리 5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전문가님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신 거죠?
저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떤 가치를 평가했을 때 그게 어디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적당한가라는 의문을 들잖아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50K 부근이 가장 그 위치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투자라는 거는 이제 금융버블로 수익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생기는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좀 크립토 시장은 좀 특별한 친구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제가 54K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좀 그림을 들고 왔고 뒤에 기타적인 내용이 있는데 네. 좀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제가 네. 이거를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게 좀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실 좀 위험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색깔은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 방향은 좀 비슷한 것 같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그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CDO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한번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쉬울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CDO라고 해서 담보부채 담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나쁜 것들이 있는데 나쁜 것들을 모으다 보면 좋은 것 좀 둔갑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치라는 게. 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100만 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10개 모으면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가치가. 오. 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둔갑시켜서 A급, 쉽게 말하면 정말 좋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 담보부채 담보증권이라는 거 어떤 MBS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 상품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파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형성돼서 만드는 건데 결국 이 CDO 때문에 미국 부동산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 베리한 분께서 CDS,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CDS 상품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공매도를 쳐가지고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버신 분입니다. 네. 근데 왜 지금 비트코인 시장가 비싸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바로 그거죠. 가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권도 그리고 수수료를 많이 챙겼습니다. 이 CDO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분명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라는 거를 굉장히 높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뻥튀기가 많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직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주와 엮이면서 그리고 새로운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금융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됐지만 결과를 까보니까 지금 현재 규제권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게 없는 그런 투자인 거예요. 겉은 금융 투자지만 속으로는 아직까지 체계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좀 껍데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네. 그 빛 좋은 개살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현물이 단단해야 돼요. 근데 파생이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이 2008년에 서브프라임 이제 사태와 좀 엮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54K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좀 그 문제가 많은 것들은 한번 밀려야 돼요. 한번 밀리고 나서 새롭게 길이 닦아져야지만 단단한 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플레 대처 자산이죠. 쉽게 설명드려서 그리고 이제 유동 자산도 되지만 인플레이션을 또 막기 위한 자산이 이 크립토 시장의 비트코인 성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플레라는 거는 이제는 구조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또 예시 데이터가 말씀드리면 금이 지금 5,000불 정도 하죠. 5,000불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그 원화 가치, 원화란다, 그 달러, 종이 화폐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네. 해서 그 찍어낸 종이 화폐들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연준도 마찬가지고 QT나 QE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인플레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서 이제 반감기라고 하시는데 그 반감기는 인플레이션의 반감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상승장과 하락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보면은 이 가격이 무슨 과열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격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파생상품 시장 안에서 무언가 레버리지 때문에 과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과열되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과열되었다 생각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의 반등이 더 나왔을 때 그걸 투기적으로 더 이용해 보려는 성향의 이 심리가 작용을 많이 한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면에서 과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신 거죠. 뭐든 너무 과열이 되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내주고 있으신 거니까요.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다시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큰 거구나. 늘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 전략들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트를 더 많이 들고 있으시겠죠. 그럼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 구간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성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야 비트코인 모르겠어, 오케이 뭔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내 코인은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 새롭게 네. 또 코인 시장에 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 저번 주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76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6K라는 선을 지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126K라는 굉장히 큰 단가를 형성되고 하락하지 않았을까라는 구간이 76K이기 때문에 이 76K부터는 아무래도 우리 이런 그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미넌스 기준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도미넌스 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쵸. 제가 도미넌스를 워낙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이 또 히트맵을 켜줬을 때는 58.89가 도미넌스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 76K에서 79K 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 BTC 도미넌스가 이제 61%를 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좀 상승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BNB, XRP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정말적으로 비트코인 76K까지 상승 쉽게 설명드리면 그 74K의 박스권을 깨면서 상승을 줬을 때 이제 이더리움과 XR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역시 많이 올라갔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걸 언제 정리하면 될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79K가 이제 피보나치 0.786 쉽게 설명드리면 기관들 매집이 마무리되는 구간입니다. 그다음부터 폭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신 다음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좀 아름다운 투자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72K에서 76K 선을 횡보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분할적으로 좀 재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도 이제 BTC 도미넌스가 60%에서 61%를 왔다 갔다 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이제 도미넌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66K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66K는 제가 또 저번 주 방송에 말씀드렸던 하모닉 패턴이죠. 이제 D점에서 반등점 쉽게 저항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미드캡들이 많이 올랐어요. 아트캡, 미드캡 그리고 제가 또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라그랑주 그다음에 온톨로지 가스도 다 이제 그 스몰캡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은 잠자고 있어요. 분명히 또 떨어졌을 때는 올라갈 것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해지 방식으로 제가 또 관심 종목 알려드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조건은 도미넌스가 60 이하가 하락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26K선 지지하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들, 미드캡, 스몰캡이 움직일 것이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63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0.618, 피보나치 0.618로 이제 기관들이 매집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드캡과 스몰캡들이 상승이 주로 시작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들에 빠졌던 자금들이 기관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쵸. 이런 가벼운 친구로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도미넌스도 58에서 60 정도까지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63K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트 급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몰릴 것이다. 이때는 현금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별로 그리고 도미넌스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조금 세워봤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자료를 카메라로 찍어서 조금 같이 유념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상당한 상황이죠. 그 안에서 대형 알트들, 특히나 정말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조금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소형 알트 쪽에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때 상황이 되면 또 이게 잘 떠오르지 않기도 하잖아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딱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으시니까 이런 자료들도 10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된 자료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또 현재 시장의 사이클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는 알트가 상승하고 이런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표는 너무 딱딱해서 제가 이렇게 또 좀 쉽게 좀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네. 현재 지금 제가 플랫폼 한 개 만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비트코인의 단가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그런 투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응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좀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비트코인 움직임을 내가 좀 신경을 안 쓰더라도 알림 하나만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그런 플랫폼 만들고 있으니까 그 플랫폼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정재 전문가님한테 님을 뺄게요. 죄송합니다. 정재 전문가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좀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코인 그리고 내일의 코인의 박사님 같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플랫폼까지도 직접 구축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장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쉽게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전문가님을 24시간 동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패턴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안에서 이 패턴이 눈에 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어 플래그 패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베어 플래그 패턴은 이제 하락 지속 패턴인데 참 이 차트가 얄미운 게 뭐냐면 하락만 하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그쵸.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게 만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절이 힘들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어 플래그 패턴의 반대는 불 플래그인데 일단 지금 베어 플래그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베어 플래그 패턴으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또 실시간 차트로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비트코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관점은 이제 또 하락 관점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79K를 지지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또 패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기준점을 정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베어 플래그 패턴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락 지속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정확히 어떤 흐름이 이 패턴 안에 맞아 떨어지는지 잠시 후에 실시간 차트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 또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근거들 살펴봤죠. 이제 실시간 차트 안으로 들어가서는 가격적인 라인들 또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에 또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된다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저항을 맞는다면 어디까지 하방으로 뚫려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전문가의 시각으로 같이 한번 차트 바라보면서 가격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 지속 패턴, 이 베어 플래그 패턴에 딱 맞아 떨어진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전문가님이 보시는 이런 가격적인 라인들 차트 안에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베어 플래그 어떻게 형성되었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저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저번 주 확정형 이제 ABCD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연달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66K 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 선이 D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전체적인 패턴을 저번 주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연결시켜 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시면은 이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제 그때 방송했던 내용들은 이런 패턴이었어요. 이런 패턴이었죠. 혹시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나요? ABCD 딱 뜨니까 생각나네요. 네, 그 네. 하모닉 패턴 말씀하셨던 네, 거죠? 맞습니다. 이쪽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D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76K 부근까지 갈 것이다. 이 76K 부근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입니다. 바로 이 선이죠. 그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가기 위해서 방어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저항선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지금 거의 상승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낮에 76K를 돌파를 하고 조금 조정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79K랑 80K가 이제 126K와 최저점인 25K를 빼고 그 값을 더하면 거의 79K에서 80K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피보나치 황금 비율 중에 0.786이라는 자리거든요. 제가 이건 적어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기간들 매집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79K가 피보나치 이제 0.76짜리입니다. 0.786 자리. 이제 기간 매집이 끝나는 자리.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79K입니다. 79K 이 부분이 이제 79K다. 우리가 이제 그 알트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9K를 돌파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이 코인 시장이 하락 시장 패턴에서 조금은 좀 반등 나오는 장이구나, 이렇게 좀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여기서 보는 패턴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 패턴 설명 끝나고 이 비트코인 분석이 끝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게 일봉인데, 자 보시면 저는 이 구간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 박스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분명히 바로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레인지를 만들 거라 생각해요. 횡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횡보를 만들 것인데, 제가 지금 보는 패턴 자체는 이렇게 돌파를 몇 번 하겠죠. 이렇게 그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 행보를 그리다가 만약에 이 79K선은 돌파를 해버리면, 그것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를 해버린다면 저는 또 분명히 상승장으로 바뀔 거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베어 플래그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한 하락, 위쪽 선 위의 패턴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제 베어 플래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혹시 앵커님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횡보하던 부분 말씀하실까요? 네, 지금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상단 부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한번 최고점을 주고 최저점을 준 다음에 시점이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하이로우 패턴을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승을 줬다가 또 무너지고, 상승을 줬다가 또 조정되고, 상승을 줬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상승을 주고, 네, 쉽게 돌파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베어 플래그를 봤을 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ETF 자금과 이제 그 미결제 약정이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좀 약한 이렇게 좀 거래량을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상승장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한번 큰 페니스 하락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위에 패턴과 똑같이 이걸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분명히 76K를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라든지 현재 지금 매크로적인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를 실패하고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보는 거는 물론 54K까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63K입니다.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 구간입니다. 매집 구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기관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 63K라 보는 부분이에요. 이 구간이라고 보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분명히 저는 이제 54K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뭐 기타적인 지표로 우리가 봤을 때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감매수에 걸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MFI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일본 기준에서 굉장히 지금 80 정도 감매수가 걸려 있습니다. 감매수 거는 거 보이시나요? 그 MFI 지표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MF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거래량과 자금 같이 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MFI 같은 경우에도 이제 OBV랑 같이 보는 거잖아요. OBV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거래량만 보는 거고 이거는 자금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그 RSI 쉽게 설명드리면 감매수 구간에 걸려 있다. 사실 뭐 우리가 기본 논리잖아요. 감매수가 걸려 있으면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딱 지금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76K 부분까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RSI도 과매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사실 과매수가 걸렸을 때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정별 구간인데 현재 정별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일 그리고 50일, 100일, 200일 선을 볼 수 있는 제가 지표를 켰는데 현재는 감매수 구간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감매수 구간이라는 거는 50일선, 100일선, 이제 150일선, 200일선이 나란히 밑에서 정별을 그려주는 구간이 이제 정별 구간인데 정별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감매수가 걸린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조정이 일단은 얼마큼 지켜주는지가 중요해 보이고 한 번 더 패턴은 레인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76K 레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좀 수렴해 돌지 않을까. 제가 이 말을 아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선을 이탈해가지고 여기 선까지 빠진다면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미들캡, 이제 스몰캡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레벨별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코인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또 관심 종목이라고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있어요. 거래량이 안 붙더라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혹시나 하락했을 때는 좀 빚을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관심 종목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 안 바꿔요. 갈놈들이니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표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제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어려울까 봐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현재 저는 이 크립토 시장을 우리 앵커님이 봤을 때 누가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지금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겠죠. 네, 기관이 미국 기관이죠.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반감기 사이클이나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 지우시는 게 맞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 이 정도 투자로 보시기 맞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뭐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월가 전문가들도 뭐 4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뭐 폴 트위더 존스님이시랑 그리고 레이보 달리오 그다음에 뭐 드러켄 밀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레지 대표 이렇게까지 다 해지 수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크립토 시장은 조만간에 굉장히 이제 팽창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지금은 2006년 때나 2007년 때처럼 동일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느끼고 싶어요.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도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현재 뭐 서비스업 지금 물가 압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경제를 보시려면 미국 경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를 보려면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만큼 국민들이 집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자 얼만큼 연체료 없이 돈 잘 내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이런 신용 대출적인 부분, 신용이 굉장히 많이 감축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6%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6%라는 거는 내가 집을 샀을 때 이자가 6%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연준에서 QT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이제 부정적인 요인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겉으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뭐 제조업도 최근에 50 이상 올라왔고 뭐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뭐 실업률도 많이 이제 뭐 둔화되고 있지만 조금씩 증대되는 모습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 비트코인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장기적 투자 관점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또 예전에 그 부장 사이클이죠. 그때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그런 부장 사이클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건 유동성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 차이가 심하다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100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30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알트코인들 그리고 폭을 보시면 거의 ATH 대비해서 마이너스 80%까지 많으면 90%까지 형성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 민감 자산들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이 우리가 쉽게 설명드려서 가격의 수익이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것 때문에 이 정진영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레벨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레벨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시면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조금 더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끝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뭐 100% 이렇게 적중률이 좋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서는 거품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이란 정쟁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흐지부지하게 정쟁이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호재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악재가 많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현금화는 습관가 그리고 유동성 민감 자산이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 힘든 경제에서 그래도 이 투자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확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라든지 그리고 라그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방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석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따로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는 조금 저항을 맞으면서 79K를 돌파하려고 시도는 몇 번 할 것이다.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9K 시도는 할 건데 이게 마지막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4시간 봉을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4번에서 5번 정도를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시도를 실패해버리면 네.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한 76K 선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내려간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 코인 잘 잡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XRP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렇게 좀 큰 종목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네. 좀 인지도가 있는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좀 저점에 사신 분들은 좀 뭐 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사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이 가장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손실을 다 메우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줄 수는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시겠죠. 그런데 76K 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는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물론 전문가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바라보시는 데는 그만큼의 근거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걸 같이 차트를 통해서 만나봤었죠.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아직도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24시간 동안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코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실시간 상황에 맞춰서 딱 안성맞춤인 코인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꼭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